네, 여러분 411페이지 3교시 411페이지 경찰 장비관리 규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장비관리 규칙에서 차량관리. 자, 88조를 보시면 차량의 구분에 차종, 차형, 용도별이 있습니다. 차종, 차형, 용도별로. 그래서 차종이 승화특이고요. 그래서 승용, 승합, 화물, 특수고, 차형이 형으로 나가죠. 형. 그래서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 이게 차형입니다. 그래서 대중소경다. 용도별로 전지 없음특. 여기에서 수사용을 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그렇게 냅니다. 근데 수사용은 그냥 업무용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용도별로 전지 없음특. 자, 90조는 93조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90조 차량 소요계획 제출은 차량 숫자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자, 93조 차량의 교체는 연한이 찼으니까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93조 연한이 찼으니까 바꿔달라는 것은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경찰차로 딱 그냥 정해지면 배치가 되면 연도 차면이 자동적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90조에 차량 정수를 늘리는 거, 차량 정수를 늘리는 거 엄청 어려운 거죠, 이것은. 그래서 90조 차량 소유계획 제출은 그 1항의 끝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키는 거예요. 차량 정수를 늘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강동경찰서에서 차량을 한 5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60대로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 정수 소유 계획을 경찰청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즉 미리부터 제출함으로써 예산 작업해야지. 그러니까 미리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 대신 93조 차량의 교체는 11월 말까지만 보고하면 됩니다. 왜 그래? 차량 교체의 기준 자체가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거든요. 저 밑에 나옵니다. 저 밑에 94조를 보시면 94조에 교체 대상 차량의 불용 처리, 차량 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 차량은 그 밑에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왜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경찰차는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하니까 3년 지나면 완전히 고물 돼버려요. 처음 바로 오면 엄청 새 차가 3년 지나면 완전히 꿈을 내버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차량 사용 기간 중심으로 해서 바꿔줍니다. 교체해줍니다. 근데 그 차를 어디서 받아왔어? 경찰청에서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시도청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이미 몇 대 교체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천히 11월 말까지만 보고해주면 되는 것이죠. 차량 교체는 11월 말까지. 대신 90조의 차량 소유 계획은 차량 정수를 증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3월 말까지 보고를 해줘야 기재부 작업하고 국회 작업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정수 소유 계획은 미리 3월 말까지 보내달라는 것이고요. 자, 94조의 사망을 보시면 94조의 사망,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다만 사망에 단순한 내용 연수 경과를 이유로 일괄 교체 또는 불용 처분하는 것을 지향하고 성능이 양호해서 운행 가능한 차량은 교체 순위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교체하는데 다만 좋은 것은 좀 더 쓸 수도 있도록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교체해버려. 이게 왜냐면 성한 차가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하니까요. 와,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해.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진짜 운전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일부러 막 팍팍 부딪히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턱 있잖아요. 턱을 살짝 가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턱 가면 더 빨리 달려가지고 팍 하면 앞에 범퍼 팍 바닥에 찍게끔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있어요, 진짜. 10명 중에 한두 명 꼭 그래. 어느 조직이든 10명 모이면 한두 새끼는 이상한 새끼 있어요. 한두 사람은 진짜 좋고 능력 있고, 한두 사람은 진짜 능력 있고 좋고, 한두 사람은 진짜 완전 개쌍 양아치 이렇게 섞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순찰차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지나면 완전히 그냥 꼬물 돼버립니다. 그래서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계속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사항에 불용 처분된 차량은 부속기관 및 시도청별로, 이 부속기관이 시도청급이거든. 우리 부속기관이 다 지방청장, 시도청장급입니다. 그래서 시도청급으로 시도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매각을 할 때는 경찰 표시 도색은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거 그냥 팔아 가면 경찰 그 표시 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도색을 새로 해서 판매하게끔. 그래서 시도청별로 공개 매각하지 않습니까? 정부 공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차 공매하면 누가 받아?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 경찰관들이 막 붙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경찰관들이 막 딱 그 정보 알고 막 붙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휘관차는 한 사람이 운전하고 막 관리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차는 운행거리도 엄청 짧고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 차 딱 공매할 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알고 막 클릭합니다. 그래서 진짜 받아가지고 운전합니다. 왜냐면 상태가 좋으니까. 싸게 받는 거죠. 불법 아닙니다. 당연히 뭐 공매하는 거니까 공매 같이 그냥 들어가서 경쟁해서 이제 받는 거죠.
자, 95조 차량의 집중관리. 1항 끝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로 관리하면 그것이 이제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96조 차량의 관리. 차량 열쇠는 다음 각 호의 관리자가 지정된 열쇠함에 집중 보관 및 관리하고 예비 열쇠 확보 등을 위한 무단 복제와 운전원의 임의 소지 및 보관을 금합니다. 그래서 열쇠 복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뭐 복제해서 뭐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지문이죠. 열쇠를 복사하는 순간 사고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경들이 다 없어졌죠. 올해 말까지 다 계획이고 실제로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의경들이 운전 많이 했었죠. 이 의경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간땡이가 부어버리죠. 근데 그것이 의경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는 그냥 운전 요원만 시켜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서장 차를 운전하면 자기가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눈치 까버리죠. 왜냐? 서장이 바깥에 뭐 밤새 어디 몰고 다녀도 그냥 누가 타치를 안 하니까 자기가 10시에 들어가건 11시에 들어가건 하여튼 괜찮은 거죠. 서장 행사가 밤 10시에 끝나. 근데 자기가 11시나 12시에 들어가도 누가 타치를 안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쇠 복사해놔면 뭐 아작 나는 것이죠. 자, 1호에 일과 시간의 경우 맨 끝에 경찰서 경무과장입니다. 자, 열쇠 아까 무기 탄약고 열쇠도 경무과장이었었죠. 일과 시간에는 경무과장, 일과 시간 이후에는 상황실장, 상황관리관, 상황실장 등. 그래서 열쇠관리는 하여튼 과장입니다. 열쇠관리 주무자는 경무과장.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98조에 차량의 관리 책임, 사망에 차량 운행 시 책임자는 이게 다 이제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1차 책임자입니다. 운전자. 그 다음에 선임 탑승자가 사용자, 지휘관. 하여튼 그 뒤에 타고 있는 책임자, 선임 탑승자. 자, 3차가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운사장이에요. 운사장. 운전자, 사용자, 그 다음에 기관장. 운사장. 운전자, 사용자, 기관장. 자, 99조 차량 운행 절차가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경찰 배차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간에는 기관장 운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야간이나 주말에는 상황관리관, 상황실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은 기관장 허가예요. 아까 열쇠는 과장, 열쇠는 경무과장, 차량 운행 허가는 기관장. 그러니까 우리 조직 안에서 차량 운행 허가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 관리는 경무과장, 차량 운행 허가는 기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안 관리로 넘어갈게요. 자, 보안의 의의가 먼저 개념에 이 보안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안의 의미가. 우리 그냥 보안 수칙을 준수한다. 이런 의미의 보안이 있고 또 하나는 간첩 때려잡는 보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보안 수칙 준수하는 이런 걸 갖다가 소극적 보안이라고 하고 소극적 보안은 누가 담당해요? 경무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퇴근할 때 막 사무실 책상 위에다가 막 서류 놓고 가고 막 서류 펼쳐놓고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보안 수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따져? 경무과에서 따집니다. 경무과에서 퇴근할 때는 서류들 다 캐비넷에 다 넣고 캐비넷 잠그고 가라. 문 단속 잘하라. 이런 것들을 누가 따져? 감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업무가 경무입니다. 경무. 복무관리가 경무 업무거든요. 감찰 업무가 아니라 복무관리가 경무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감찰도 곁들여서 그 복무관리를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위반 행위는 또 감찰에서 담당해. 감찰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무관리, 보안관리가 경무입니다. 경무. 이 소극적 보안관리, 소극적 보안관리가 경무 담당이기 때문에 이 총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간첩 때려잡는 그런 거랑 똑같다면 저 강론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총론에 경찰 관리에 있는 이 보안관리, 소극적 보안, 이것은 경무 담당입니다. 그래서 자, 보안이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 자, 비밀이나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보호하는 소극적 예방활동, 소극적 보안, 이것을 보안관리라고 하고 이것이 있고 보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저 뒤에 간첩, 폐업, 전복, 불순 분자들을 뭐 경계 방지, 탐지 조사 체포하는 거 이것을 적극적인 보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안보 수사죠. 안보 수사. 그래서 소극적 보안 관리 경무에서 담당하고 적극적 보안 안보 수사 안보 수사과 안보 수사국에서 담당합니다. 자, 아래 2번에 보안 관리 이 소극적 보안의 법적 근거가 국가보안법은 안 들어가는 거죠. 국가보안법은 적극적 보안 수사 안보 수사에서 하는 그것의 법적 근거가 국가보안법이고 소극적 보안 이 보안 관리는 국정원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 뭐 보안 업무 규정, 특히 보안 업무 규정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소극적 보안의 근거 규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간첩 때려잡는 것은 안보 수사, 강론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 보안 업무의 원칙이 알부조입니다. 알부조인데 한알부조죠. 뭐냐면 알부조인데 이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을 한정의 원칙이라도 해요. 모두가 알면 안 되고 알 사람만 알아야 하니까 한정해서 알게끔 만드는 것이죠. 한정해서 정보를 배포하는 것. 그것이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그것을 한정의 원칙이라도 하기 때문에 알자 바로 옆에다가 하나
하나를 넣어서 한알부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 1번 첫 중간에 전파가 꼭 필요한가 따져가지고 전파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전파해라. 그것이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한정의 원칙이고요. 2번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보안에 있어서 보안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그러니까 맨 앞에다 넣어놨겠지. 그렇죠? 이 보안의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이니까 맨 앞에다가 넣어놨겠지. 그래서 알부조 또는 한알부조 해놓고 제일 중요하니까 맨 앞에 있겠지. 이렇게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부분화의 원칙 쪼개라는 겁니다. 쪼개면 새 나간다고 하더라도 쪼개진 일부만 새 나가겠죠. 그래서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쪼개라는 원칙이 이 부분화의 원칙이고요. 보안과 업무 효율 조화의 원칙 1번 보안과 업무 효율은 반비례 관계가 있죠. 보안을 따지면 막 귀찮게 되는 것이고 보안을 안 따지면 효율성은 있지만 새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과 업무 효율은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유지해라는 겁니다. 2번에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안만 최고의 가치는 아닌 것이죠. 적절하게 보안도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막 보안만 지상 과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보안과 업무 효율의 조화 원칙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보안의 대상이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이런 데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안의 대상에 밑에 팁에 국가는 안 들어갑니다. 국가는 보안의 대상이 아니라 보안의 목적물 또는 보안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보안의 목적물 또는 주체라고 얘기하고 이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이런 것들이 보안의 대상이고요. 아래 문서 보안을 보시면 2번에 문서 보안의 의의 2번에 보안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비밀 문서만 일반 문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퇴근할 때 우리 사무실에 비밀 문서가 어디 있어? 우리 사무실에 비밀 문서 없어요. 비밀은 비밀함에 다 들어가 있고 사무실에 비밀 문서 없지만 퇴근하면서 서류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퇴근해. 그러면 경무과나 감찰한테 딱 적발되면 하나 걸리는 거예요.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수칙에 어긋나거든요. 비밀 문서건 일반 문서건 막 그렇게 책상에다 올려놓고 집에 가고 하면 안 되게끔 다 보안 수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비밀 문서뿐만 아니라 일반 문서도 문서도 막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공문서 막 돌아다녀 누가 훔쳐가 안 되잖아요. 공무에 크나큰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문서, 비밀 문서 다 보안의 대상이 되고요. 자, 아래 비밀의 구분. 비밀은 뭘로 구분해?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가 1급 비밀이 제일 높은 거죠. 자, 1급 비밀이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는데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의 내용을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 단전, 막지, 해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단전, 막지, 해를. 자, 단전. 누설될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그래서 단전. 그다음에 막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그다음에 해를.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그래서 단전, 막지, 해를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대비는 비밀이 아니야. 오케이? 대비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름 잘못 지은 것이지. 비밀 아닌데 왜 빗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직 가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 당연히. 문서 기한하시는 분이 대부분 다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을 짓는 업무는 진짜 중요한 업무죠. 왜? 이름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그대로 통용되는데 이름을 잘못 지어놓으면 항상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름 잘못 지은 거야 이거. 대비 비밀이 아닌데 왜 빗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냐고요. 그렇게 헷갈리니까 시험에 또 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경찰학 안에서 이름 잘못 지은 것들이 먼저 대비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닌데 빗자를 잘못 넣어서 지었죠. 그다음에 한외 마약이 아니죠. 마약이 아닌데 한외 마약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다른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름 잘못 지은 다음에 이름 잘못 지어서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헷갈리니까 시험에 내는 거야. 이 세상은 잔인한 거죠. 그렇죠? 지들이 이름 잘 지었으면 이거 시험 문제로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1인 시위. 이 집회 시위가 아니죠. 왜냐? 판례가 집회 시위가 되려면 다수. 근데 그 다수가 최소 2인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시위나 집회가 아닙니다.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딱 그 이름은 아닌데 작은 호의. 부패가 아니죠. 그래서 작은 호의가 부패에 해당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죠.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냐 마느냐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호의, 부패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종아동 규칙에서 발견지라는 개념이 있죠. 이 발견지가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가 발견지입니다. 그렇죠.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가 발견지예요. 근데 발견지하고 보호 중인 장소하고 다르면 보호 중인 장소래. 진짜 이상한 새끼들이에요. 아니 발견한 장소하고 보호 중인 장소가 다를 때 보호 중인 장소면 그럼 보호 중 장소라고 이름을 지어야죠. 그렇죠. 발견지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헷갈리게끔 만들어 놓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잘못 지은 것들 한꺼번에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자, 저 아래 3번의 비밀 분류의 주체는 작성자, 생산자. 자, 오른쪽에 4번에
오른쪽 4번에 문서 비밀 분류의 원칙이 외과 독립입니다. 외과 독립. 자, 먼저 과도 또는 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이 그 원칙의 이름은 과도 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인데 내용으로 가면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래요. 왜냐?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을 하면 다 1급 비밀이 되는 거죠. 자,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로 하면 다 1급 비밀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비밀은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을 하는데 엄청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으면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아래 단계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적절히 보호할 수 있잖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잖아요.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단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저 단계. 그 최저 단계만 해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데 뭐로 최고 단계로 1급 비밀로 분류하냐고요. 그러면 비밀은 잘 보호할 수 있을지언정 업무 처리는 엄청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야 돼. 과도, 과소 분류해서는 안 된다. 독립분류 원칙. 비밀은 그 자체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해야 되지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비밀하고 관련해서 분류해. 다 1급 비밀 되는 거예요. 다 조금씩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밀 보호는 잘하겠지만 일하는데 엄청 힘들어져서 업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독립분류 원칙. 자, 외국 비밀 존중 원칙.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 여기서 말하는 생산기관이 누구요? 그 외국이나 그 국제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정보를 받았어. 그러면 그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만큼의 비밀 분류를 해줌으로써 이 비밀 보호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줬어. 땡큐지, 땡큐. 진짜 고가치의 정보인 거죠. 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정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 고가치인데 그걸 제대로 비밀 분류를 잘못해가지고 새나가 다음에는 다시는 정보 못 받죠. 그래서 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그 외국이나 국제기구가 원하는 만큼의 비밀 분류, 비밀 등급을 설정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기관, 그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를 얘기하고요. 자, 아래 비밀 취급 인가권자를 보시면 자, 맨 위, 중간, 그 다음에 인가권의 유임이 있는데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이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하고 그 다음에 1, 2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섞여 있는 겁니다.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1, 2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그래서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그 다음에 1급, 2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이게 장관급 이상이에요. 저 어디 갔냐? 저기 국무위원 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국무위원 이상으로 돼 있어서 저기 5번에 각 부처의 장이잖아요. 청장은 안 들어가요. 청장은 안 들어가고 장관급 이상으로 해놔서 그래서 검찰총장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야. 근데 우리 경찰청장은 2,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입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은 1급 비취 인가권자, 우리 경찰청장은 2급 및 3급 비취 인가권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위쪽에 지금 1급 비밀, 그다음에 1, 2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거든요. 그래서 거의 취급 인가권자를 따로 좀 밑에 떨어져서 좀 써놨어야 됐는데 그 밑에는 2,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만 적어놨죠. 그 암호자재는 안 적어놨죠. 위칸에 1, 2급이니까 아래는 3급이 되는 것이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아래가 3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넣어놨냐면 그게 경찰청장에만 해당해요. 시도청장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이 다 2, 3급 비취 인가권자야. 근데 3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는 그 취급 인가권자가 경찰청장한테만 붙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안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기 장관급 이상이 1급 비취 인가권자, 그 다음에 청장급 아래가 2급, 3급 비취 인가권자. 그런데 경찰청장도 2, 3급 비취 인가권자고 시도청장도 2, 3급 비취 인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아래 인가권의 유임을 보시면 1항에 각 시도청장은 경찰서장 기동대장에게 2, 3급 비취 인가권을 유임한다. 유임할 수 있다거나 유임한다. 유임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반드시 유임 받아 안 받아? 반드시 받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다 2급 및 3급 비취 인가권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 왜? 맨 마지막에 있는 경찰서장도 반드시 시도청장이 유임한다기 때문에 반드시 유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전부 다 2급 및 3급 비취 인가권자입니다. 똑같아. 비취 인가권자는 똑같은 등급의 비취 인가권자입니다. 자, 그 인가권의 유임 1번의 둘째 줄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때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단위 경찰기관장에도 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도청장이 경찰서장 기동대장한테는 유임한다. 기타 경정 이상 장한테는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 유임을 받은 사람은 다시 유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임 관련해서 시도청장은 경찰서장 기동대장한테 유임한다. 경정 이상 장한테는 유임할 수 있다. 유임을 받은 사람은 다시 재유임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좀 숙지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특별인가 1번에 모든 경찰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3급 비취권을 가집니다. 의경도 마찬가지고 의경도 뭐 함께 일하는데 의경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뭐 조항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경찰 순경 포함한다고 그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의경 이 전투경찰 순경 안에 의경이 들어가거든요. 원래 작전 전투경찰 순경이 전경이고 의무 전투경찰 순경이 의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급 비취권 가지고요. 자 2항에 경찰 공무원 중 다음 각호 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보직 발령과 동시에 2급 비취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은 다 3급 비밀 치유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하면 2급 비취 인가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서가 중요 부서들 뭐 경비, 경호, 항공, 정보통신. 여러분 항공, 정보통신이 특수경과잖아요. 특수살은 항정살. 그렇죠? 그래서 특수경과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지문에 특수경과 근무자들은 2급 비취권을 인가받은 것을 한다. 이러면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왜냐면 특수경과는 전부 다 두 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정보, 안보, 외사, 3호에 감찰, 감사, 4호에 치안상황실, 5호, 6호에 각 서무 담당자, 각 서무 그런 사람들이 2급 비취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고요. 자, 3항에 1항, 2항에 따라서 비밀의 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우리 경찰관이 엄청 숫자가 많은데 비취 인가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것 자체가 보안의 유해 요소가 되거든요. 누군가는 잃어버릴 거 아니야. 잃어버리면 또 찾아야 되잖아. 또 그것을 누군가가 주워가지고 이상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할 수도 있고요. 자, 4항에 각 경찰기관장은 2항 각호의 부서, 중요부서 2급 비취 인가권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요부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중 신원특위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2급 비취 인가 여부를 심의해야 됩니다.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기관장이 아니라 기관장이 심의하면 뭐 이상한 거죠. 그죠? 자기 혼자 그냥 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장이 아니라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심의하고 비밀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의견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유치합니다. 강행적으로. 왜 그래? 지금 보안의 유해 요소잖아요. 그래서 나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인사 조치합니다. 자, 아래 33조 비밀의 보관을 보시면 자, 보관 기준 1항의 비밀은 일반 문서나 암호 자재와 혼합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즉 비밀은 따로, 오케이? 비밀은 따로. 2항에 1급 비밀은 또 따로. 비밀은 따로. 1급 비밀은 또 따로. 그래서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되고 다른 비밀과 혼합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항에 비밀은 따로, 2항에 1급 비밀은 또 따로. 자, 3항에 2급, 3급 비밀은 금고 또는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됩니다. 아까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비밀하고 따로. 2, 3급 비밀은 꼭 금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되고 보관 책임자가 2급 비취 인가를 받은 때는 2급, 3급 비밀 같은 용기에 혼합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3급 비밀 함께 보관할 수 있는 것이죠.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그 다음에 따로. 2, 3급 비밀은 그냥 안전한 용기에, 금고 또는 안전한 용기에 또 함께 보관할 수 있고요. 자, 4항에 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아래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이 보호지역 또는 보호구역 똑같은 말입니다.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보안업무규정에서 바꿨는데 대신 우리 경찰청 훈령에서는 그대로 보호구역이란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보호구역, 보호지역 똑같은 말인데 그 보호구역의 세부 종류가 지구통이죠.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지구통,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지구통. 근데 지구통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해? 통제구역으로 갈수록 중요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 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으면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구역 중에서 좀 더 중요한 지구통에서 구통에 보관하라는 것이고요. 자, 34조 보관 용기. 비밀의 보관 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타겟이 되죠. 제가 경무과장 처음 돼가지고 우리 직원이 저를 안내는 청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다가 우리 경무과 창고를 안내해 주더라고. 창고로 들어갔더니 저 구석에 뭐지 뭐 금고도 아니고 이상한 게 있어. 그래, 아, 저건 뭐냐? 금고입니다. 아, 비밀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써붙여놔. 그러니까 얘가 딱 씩 웃으면서 못 써붙이게 돼 있는데요. 아, 개촉당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처음 반영받은 날 개촉당했어요. 뭘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알고 있었지만 순간 헷갈린 거죠. 써붙여놓으면 간첩이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죠. 바로 그냥 타겟이 확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타겟이 되지 못하도록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오른쪽에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을 보시면 3항에 비밀 열람 기록전은 비밀 열람 기록전이 뭐죠? 비밀을 열람한 기록지죠. 그래서 비밀을 열람하면 반드시 비밀 열람 기록전에다가 적은 다음에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밀 열람 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할 때 함께 파기하지 않고 비밀에서 분리해서 따로 처리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왜 그래? 비밀은 폐기하지만 그 비밀이 이미 새나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때는 뭐부터 따져봐야 돼? 그 비밀을 누가 열람했는지, 열람한 사람들을 뒤져봐서 거기서부터 이 간첩들을 색출하기 시작해야죠. 뭐 간첩이나 배신자를. 그래서 문제 발생 시 열람한 사람들부터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 열람 기록조는 비밀을 파기할 때 함께 파기하지 않고 비밀 열람 기록조는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5년 동안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자, 사항에 비밀 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 열람 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밀 열람 기록전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70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자, 1항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맨 끝에 5년간 보관해야 된다. 2항 끝에 5년간 보관해야 된다. 4항 5년간 보관해야 된다. 5항 5년간 점검 기록을 보내. 다 5년입니다. 다 5년인데 3항 5년이 아닌 게 있어. 5년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망에 서약서는 끝에 인사 기록 카드와 함께 철해서 인가 해제 시까지만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한테 비밀 취급 인가를 해주면 그 사람한테 서약서를 받아. 그 서약서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서약서입니다. 근데 그 서약서는 별게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보안 주칙을 준수하겠다. 서약서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가 해제 시에 그 인가 해제 시까지만 보관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비밀 취급 관련해서 자 12조 비밀 취급 인가의 제한 2항에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 취급의 인가 및 인가 해제 사유와 임용시 신원조사 회보서에 따라서 그 뒤에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할 때 새로 신원조사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일정한 부서에서 근무할 사람들은 임용할 때부터 벌써 신원조사 다 하거든. 그래서 새로 신원조사 하지 않고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급 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는 새로 신원조사를 해야 합니다. 1급 비밀은 여러분 1급 비밀은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한 번도 1급 비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신원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사항에 비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돼야 됩니다. 이것도 강행적으로. 그렇지. 인가 해제된 사람은 당연히 비밀을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하고요. 자, 13조 비밀 취급 인가의 특례 1항에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정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2급 이하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간인한테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누구 협의를 거쳐서? 국정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대상 비밀이 2급 이하만 1급은 안 되는 거죠. 민간인한테 비밀 취급 인가를 할 때에는 2급 이하만 국정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자 54조의 보호지역의 구분이 지구통입니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오케이? 지구통만 숙지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까지 숙지해. 내용이 감안금이에요. 감시 안내 금지입니다. 뭐냐면 인가받지 않은 사람 감시 받아야 되고 인가받지 않은 사람 안내를 받아야 되고 인가받지 않은 사람 아예 금지되는 거. 오케이? 감시 안내 금지. 그래서 지구통 감안금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422페이지를 보시면 422페이지에 이 보호구역, 지구통,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중에서 제한지역은 경찰서 전체를 다 제한지역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전체를 제한지역이라고 하고 제한구역은 중요 부서를 제한구역이라고 하고 통제구역은 최고 중요한 데 최고 비밀스러운 곳을 통제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통제구역의 종류가 암기상무, 조탄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 그 글자가 들어간 것은 다 거기 통제구역에 해당해요. 다만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암기상무, 조탄비의 기가 정보보안 기록실이거든요. 정보보안 기록실이 뭐야? 첩보가 수집되면 쫙 기록해놓는 것이 정보보안 기록실이죠. 엄청 중요한 데죠. 그러니까 통제구역이에요. 근데 왼쪽에 기자가 어딨어? 가에 전자교환기 있죠. 암기상무 조탄비라고 그래서 전자교환기 이것을 암기상무 조탄비라고 하면 안 되죠. 전자교환기에서 기자는 의미가 없는 글자잖아요. 정보보안 기록실에서 기자는 엄청 의미가 있는 거고. 오케이? 정보보안 기록실의 기자가 암기상무 조탄비의 암기고 왼쪽에 전자교환기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만 하나 조심하시고 암기상무 조탄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통제구역에 해당한다. 여러분 좀만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할게요. 5분에